제17일 이테로 데라 베가에서 까리온 데 로스 콘데스까지 34.2km 9월 6일 금요일. 오늘도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 날을 시작하면서 나는 매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친다. 연이어 마음이 아픈 친구의 딸을 위해 기도한다. 때론 그 푸른 청춘이 너무 안타까워 복받치기도 한다. 나의 기도가 어디만큼 닿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린 마음에 따뜻한 바람 한 점 전해지길 바란다. 어제에 이어 메세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무와 그늘이었고 평균 고도가 800m를 웃도는 고원인 메세타에서는 바람이 불면 바람을, 햇볕이 쨍하면 그 햇볕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렇지만 끝없이 펼쳐진 메세타는 점점 더 감동으로 와닿는다. 메세타를 향해 온갖 생각을 토해내도 메세타는 아직도 한없이 여유롭다. 순례길은 사람마다 자신의 방법대로 방황할 여지를 허용하는 곳이다. 나는 자책하고 때론 원망한다. 그리고 알아채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메세타를 돌고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우리 아이들도 순례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아니 나에게 그랬듯 순례길이 우리 아이들을 초대해 주기를 소망한다. 이곳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선한 기운이 서로를 감싸준다. 선배 순례자의 글에서 까리온 가는 길에 있는 레벤가 데 캠포스 마을에는 지긋하게 나이가 드신 아저씨가 벤치에 앉아 순례자들을 반기며 모델이 되어준다는 글을 보았다. 그것을 읽고 나도 순례길에서 그분과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곤 했었다. 마을에 도착하여 어디쯤인지 몰라 그저 화살표를 따라 걷다 보니 순례자 동상 옆 벤치에 빛바랜 헌팅캡을 쓰고 지팡이를 든 바로 그 아저씨가 앉아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아저씨를 앞서 도착한 순례자가 카메라에 담고 있다. 정말로 아저씨는 순례길의 반가운 풍경이 되어 여전히 순례자들을 맞아주고 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 자리에 계시기를 기원한다. 순례길에는 이렇듯 순례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봉사하는 마을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벤치에 앉아 그 마을의 명물이 된 아저씨도 있고, 집 앞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위해 바구니에 무화과 또는 자두 등 과일을 소복하게 담아두기도 한다. 또 낡은 등산화에 다육식물을 심어 창가에 두어 순례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노란 화살표를 찾지 못하고 길 잃은 순례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이렇듯 순례길은 순례자뿐만 아니라 순례길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는 순례길 사람들에 의해 걷고 싶은, 그리고 깊이 추억하는 길이 되고 있다. 오늘의 목적지는 까리온 데 로스 콘데스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알베르게가 있기 때문이다. 순례길에는 선배 순례자들이 추천하는 알베르게가 몇 개 있는데 이곳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운영하는 알베르게인데 수녀님들이 봉사하는 곳이다. 수녀님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꼭 머무르고 싶은 곳이었으나 오늘 34.2km를 걷다 보니 평소보다 늦은 오후 2시에 도착했다. 알베르게에 남아있는 침대는 없고 아침에 딜리버리 서비스를 신청한 배낭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의 최선은 여기까지다. 대신 찾은 알베르게는 보건소를 개조해서 만든 규모가 큰 곳이다. 그런데 봉사자 두 분이 한꺼번에 스페인어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경황이 하나도 없다. 2층으로 올라온 방에는 1층 침대만 있고 간격도 여유가 있어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다. 정리를 마치고 일행들과 마트에 갔다.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비누를 다 써서 비누를 사려고 하는데 채소 포장이 3개씩 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3개를 샀다. 일행에게 물어보니 필요한 사람이 없다. 방에 와서 낯선 순례자에게 물어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출구까지 2개면 충분하여 1개는 기부함에 두고 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알베르게에는 기부함이 있다. 이곳에 본인에게 없어도 되는 것을 두고 가면 다른 순례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꺼내 사용한다. 돌고 도는 선순환이 되는 기부함에는 덜어놓은 두꺼운 책도 있고 옷도 있다. 나중 일이지만 형님도 기부함에서 잘 맞는 바지를 찾아 입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프랑스 순례자 수안을 다시 만났다. 수안이 저녁을 넉넉히 했다고 나와 그레이스에게 함께 먹자고 한다. 돼지고기, 통마늘, 토마토, 블로커리에 후추와 소금을 넣고 푹 삶은 것이다. 맛은 제쳐두고 간단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반찬 삼아 냄비를 비웠다. 수아는 짙은 피부에 키가 작은데 무척 다부져 보인다.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10대인 2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겠다고 한다. 우리는 다 함께 화이팅 하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수안과 함께 산타 마리아 성당으로 저녁 미사를 보러 갔다. 처음 만난 캐나다 순례자 프랭크도 함께 갔다. 성당에는 그동안 길 위에서 만났던 낯익은 순례자들이 여럿 있다. 미사 중에 신부님이 나라를 호명하셨다. 마침내 사우스 코리아를 부르자 손을 번쩍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에서 30대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가 보인다. 신부님이 순례자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강복하신다. 그동안 아까 산타 마리아 성당 알베르게에서 본 청년 봉사자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은 수녀님들이 직접 색칠하여 만든 종이별을 나눠주면서
순례자를 한 명 한 명 안아준다. 나는 이렇게 정성스럽고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고마웠고 기도 중에 나온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혼났다. 수녀님들은 순례자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 별을 보고 순례길을 기억하면서 평화롭기를 소망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가끔 꺼내보는 수녀님의 종이별은 그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을 되새기게 한다. 수안 그리고 프랭크와 미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위가 훅 느껴진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팔짱을 끼고 체온을 나누며 알베르게로 돌아왔다. 오늘 이후 수안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중 일이지만 수안은 나보다도 이틀 빨리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와 초반에 함께 걸었던 스위스인 레이모와 피니스테라를 향해 쭉 걷고 있다는 소식을 형제님들이 전해주었다. 순례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다. 알베르게로 돌아와서 일기장과 그림 수첩을 챙겨 불이 켜진 복도 끝으로 왔다. 이곳은 기도실처럼 꾸며진 작은 방인데 어느 순례자가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다. 그는 내가 앉자 내 손 가득 과자를 쥐어준다. 나는 맛있는 소리가 나는 과자를 즐겁게 먹으며 일기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